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투쟁을 벌여온 것이 대한의사협회입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맺은 뒤로 의협과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밀실 야합을 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혜진 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협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단체지요? 예, 저희는 시민단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저희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이런 직능단체가 돼 있지만 저희는 진보적 의료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NGO입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협회와는 관련이 없는 네네. 시민단체요.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이른바 의료발전협의회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 돈벌이 의료를 위해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네네. 일단 그 말씀하신 그 의료발전협의회 그 협의 결과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름은 의료발전협의회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의료계에서 불렸던 이름은 의정협의회라는 거고요. 정부와 의사들 간에만 두 단위만 있었던 협의회였었고, 그 내용이 일단 크게는 그 많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라고 우려가 되었었던 원격 의료에 대한 합의, 그리고 병원의 자회사를 설립해 주는 그 법안이 들어있는 투자 활성화에 대한 합의, 그리고 이번에 그 국민들이 비급여가 너무 많아서 병원을 가지 못해서 남았던 건강보험 흑자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사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설립, 이런 것들의 내용으로 주되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예.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의사협회에서는 합의를 한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 펴던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이게 저희가 보기에 매우 우스운 일인데요. 사실은 이 대정부 협상이라고 하는 것에 협상단의 모든 것을 의사협회가 위임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결과물이 나오자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밀실야합으로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는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치 의사협회는 승복할 수 없거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상 의사협회에서는 협상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의사협회가 100번 의심에, 그 주장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예. 지금 당장, 의사협회는 이것에 동의한 바 없다. 라는 공식적 입장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철회를 해라. 예. 협상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건데, 그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요. 지금 눈치만 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사실건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만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의사협회 내부에서 원격으로 계속 반대하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집단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의사협회 내부에서의 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현 지도부가 사실 우리는 찬성하지 않았네라는 말들을 그냥 흘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요, 내부에서. 예. 예. 지금 의사협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네. 말씀하신 의정협의회 그 협의 결과를 지금 파업 찬반 투표와 같이 붙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예. 그렇다면은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라는 전제하에 그 의사협회 회원들의 의사를 묻겠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는군요. 당연히 그런 과정으로 보고요. 예. 이것도 이미 예견이 돼 있던 겁니다. 의사협회 투표율이 여태까지 30% 이상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 근데 50%를 넘지 않으면 그 개표율에 대해서도 개표가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 안을 받고 마치 의사협회 의사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묻는 투표를 민주적으로 거치는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투표율을 30% 50%가 넘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전제가 됐고 그것을 약속을 이미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에서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견을 냈던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투표에 거친다라는 얘기는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일일 뿐 이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50% 이상이 이것에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투표에 독려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실은 집행부가 의사들 대다수가 그것들을 받는다거나 이런 내용들로 넘어갈 생각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투표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철회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의사협회가 네. 그동안 원격 의료라든지 병원의 자회사 설립 이런 거 그렇게 반대하면서 네. 정부로부터 의사들에게 좀 유리한 어떤 것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반대를 해왔고 그 결과가 이번 의정협의회 협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죠. 저희가 그 이전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의사협회가 사실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국민의 편에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걸 외치면서 또 의사들이 또 자해행위를 2번이나 했었습니다. 이 집행부와 현재 지도부들이. 예, 집회 과정에서 그랬었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의사들이 뭔가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의료 환자를 본 현장에 있는 직접 의사들이 나섰나 보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었던 것도 있는데요. 예. 이번 결과를 보듯이 의사들이 원했던 것은 진료 수가에 대한 인상, 실제로 인상안을 받았고요, 정부가. 예. 진료 수가의 인상을 받았고 국민들에게는 우려했었던 바 의료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기업이 수용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협회가 수용을 했던 정부 안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예. 첫 번째는 원격 의료입니다. 이 원격 의료는 말이 좋아 원격 의료인 거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성이나 비용 대비 면에서 효과 이런 것들이 입증된 바가 없는 제도예요. 다만 예.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단 한 번의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계속 원격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그냥 해왔고 이것들이 사실 재벌 IT 그룹들에게 이미 투자로 약속이 된 바가 있어서 그냥 시행이 되는 그런 조치거든요. 예. 게다가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 원격 의료가 정말
안전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느냐라고 했었던 산통부의 그 시범 사업이 그 국민의 세금으로 3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예. 그 보고서는 5페이지밖에 안 나오고 그 보고서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보고서였고 그 효과도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럼 사실 의사협회는 이렇게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시범 사업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치를 취하고 정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의사에 대한 전문성인데 예. 반대로 이것들을 그냥 수용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요즘 최근에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원격으로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어디든 인터넷망이나 기업들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국민 개인 질병 정보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맞는 원칙이었는데 이것을 허용했다는 거고요. 예.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 투자 활성화라는 부분을 붙어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들이 영리 주식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허용 법안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병원 내에서 그 영리 자회사가 설립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 문턱에 들어가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데 예. 그리고 사실 병원의 비영리 병원을 사실은 그 영리병원으로 허용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국민들의 큰 부담, 의료비 부담으로 온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의협이 병원 살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용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함께 국민들이 잘 몰라서 왜곡된 의료 민영화에 인식을 갖고 있다. 그것들을 공동으로 나서서 개선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의사협회가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국민 건강권 수호다. 뭐 이러면서 파업까지 한다. 그래서 자해행위 소동도 벌이고 이랬던 의사협회가 결국은 정부 편에서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예. 한마디로 그동안에 그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했던 것들이 좀 국민 기만행위다 이런 그럼요. 입장이시군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더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던 분들도 더 의사협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에 의정협의회 그 협의 내용 결과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의료 민영화 정책에 의사협회가 동의를 해준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동의가 된 거고요. 예. 이 겉으로 보도자료는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두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예. 이 어떤 내용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라든가 건강 안전 문제는 완전히 배제돼 있고 외면돼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것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해서 주춤하는 의지를 좀 보였었는데 예. 마치 의사협회가 이것들을 찬성해주고 의사협회를 설득시켰다라는 이유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국민의 어떤 의견이나 민의를 묻지 않고 강행하려는 그런 절차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의사협회가 사실 수가 인상을 위해서 여태까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왔다는 것인데 이번에 의정 합의 두 단위의 합의만으로 국민의 건강이나 의료비에 굉장히 큰 폭등을 가져올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때문에 지금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들이 모여있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100만 서명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예. 한 가지 좀 의사협회 앞으로 일정과 관련해서 더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제 19일로 예정됐었던 그 총파업 찬반 투표 날짜 21일로 미뤘고요. 또 이때 그 말씀하신 의정협의회 그 합의 결과도 이제 추인을 받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총파업 찬반 투표 개표 상황 30% 안 되면 개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 투표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의사협회 투표율이 50%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30%
정도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투표가 실제로 성사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의사들에게 내부로 집행부가 보내는 메일들이 있습니다. 의사들만 보는 그런 메일들에 이런 것들이 회원들에게 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총파업을 갈 생각이 없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총파업을 갈 생각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 국민들이 아셔야 될 점은 이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의사들의 강경파라고 불리는 입장들은 총파업을 가자라고 일방 또 주장하는 일면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 민영화 반대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모두가 지키고자 했었던 건강보험 당연지원제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원 약국이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는 국민들,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공공사회 정책이죠. 이 건강보험 당연지원제들을 민간의료보험하고 계약제 같은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정책 폐지론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그 투표를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의사협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종의 정치 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정말 그 의사협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의 의료제도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면 지금 당장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의정협의회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다시 국민편에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편에서 함께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그것에 관하여 총투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의사협회가 하겠다는 이 투표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사실 책임 전가죠. 집행부가 이미 다 협상단에게 정권을 위임해 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 우리는 이 책임을 떠안지 않겠다라고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일반 의사들의 회원에게 떠넘기는 그런 식의 책임 전가용 투표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의사협회는 분위기가 결국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 민영화 막아야 될 텐데 지금 서명운동 말씀하셨고요. 그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보건의료단체 연합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만들었고 또한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지역 대책위들이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다음 주에서 2월 25일 날 그 민영화 반대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이라는 일정을 두고 의료 민영화 반대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들을 벌여나갈 생각이 있고요. 3월 5일 날 지역 대책위를 포함한 가장 큰 운동 조직들이 출범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안까지 4월 초까지 100만 서명 운동을 받아서 국회에 이것들을 청원해서 정부는 이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부는 아예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권한으로 통상임금 지침 이렇게 내드리듯이 행정부 지침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기관이나 민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들을 국회 청원하는 일정도 두고 있고요. 뭐 3월, 4월에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 촛불 집회 이런 것들도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와 관련해서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변혜진 국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